자, 수학적 기납법도 그렇고요. 마찬가지 기류법도 그렇고요. 우리가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 증명에 대해서는 증명 틀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 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증명도 공식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류법은 기류법을 증명해 나가는 증명틀, 하나의 증명 순서가 있고 증명 과정이 있다. 자,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 그냥 자, 막연하게 편하게 공식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증명틀에다가 문제들을 넣어주면 예외적인 경우를 뺀다면은 거의 다 맞춰지고요. 자, 기본적인 그 증명틀에 맞춰지는 것을 기본으로 잘 정리가 된다면 예외적인 어떤 증명들에 있어서도 그 증명틀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증명틀은 이렇습니다. 뭐 결론을 부정하고, 자, 가정과 비교하고, 자, 모순이면 조건 명제는 참이다가 어떤 기류법의 증명틀입니다. 그래서, 자, 기류법이라는 것을, 자, 하나의 증명틀 기준으로 볼 때, 자, 결론을 부정하자 또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가 명제를 부정하자. 전체 P면 Q다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자. 자, 이렇게 보고요. 부정을 하고 나서 자, 두 번째 그 부정된 부분을 가정과 비교하자. 또는 명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부정한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자, 잘못됐더라. 모순이더라.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 명제는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이 방법이 하나의 증명 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두 번째 기준으로 해서 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끌어내고 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확인을 해주면 그것이 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기류법은 간접 증명법입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뒤쪽, 가정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불편한데 그럴 때는 기류법인 간접 증명법을 쓸 수도 있다. 근데 그 간접 증명법인 기류법이 생각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기류법을 하나의 증명 틀, 하나의 공식처럼 틀을 만들고요. 그 틀에다가 하나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그 증명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자, 결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또는 명제, 어떤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했는데 자, 그 부정한 내용과 처음에 주어진 명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잘못되었더라. 부정을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부정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이 맞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틀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내용의 어떤 흐름이 자, 이해되는 부분이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예제를 다시 이렇게 맞춰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그 2의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세요. 자, 로그 2의 3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보고 자, 무리수라는 이 표현을 결론으로 봐서 증명을 해 나간다라고 봐도 좋고요. 자, 이 전체를 하나의 명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좋고요. 출발점은 자, 결론을 부정한다 또는 명제를 부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2의 3을 어떤 설정을 해서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기류법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기류법의 증명의 틀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흐름대로 풀어 나가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풀어 나가면 되고요. 자, 최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자, 예제 1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해 보자. 자, 로그 2의 3부터 출발하기 불편하다. 자,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자.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로그 2의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가정과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요. 자,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로그 2의 3을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어떤, 자, 데피니션이었죠. 정의를 이용한 부분을 끌어와야 됩니다. 자, 로그 2의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놓고요. 자, 마찬가지 ab는 정수이면서 a는 0이 아니다. 그렇다면 로그 2의 3은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로그 2의 3을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자, 로그 2의 3은 ab라는 식에서, 자,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2의 a분의 b승은 3이다.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은 문제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또 로그랑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비교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3은 a분의 b이다 해서 2의 ab승은 3이다. 양변의 a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의 같은 제곱을 하더라도 등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은 2의 b승은 3의 a승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좌변에 있는 2의 b승과 우변에 있는 3의 a승이 같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의 b승이라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자, 계속 짝수의 값이 떨어지고요. 자, 3의 a승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자, 모두 홀수가 나오죠. 자, 따라서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얘기한 유리수라고 가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과 같이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모순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이 유리수란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뭡니까? 로그 2의 3은 무리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모순임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조건 명제는 참이 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틀대로 가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스칼러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아래쪽에 공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A, B의 내적이라는 것은 A의 크기, B의 크기에 대해서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A, B의 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셔야 하고요. 자,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두 벡터 사이의 어떤 각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다. 자, 그것이 벡터 내적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에 대한 이해도부터 우리가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B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A와 B의 종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벡터를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을 O라고 했을 때, 자, A 벡터를 자, OA, 종점을 A라고 보겠습니다. 자, B 벡터에 대해서 자, 이 종점을 B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벡터라는 것을 당연히 자, OA 벡터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B 벡터를 마찬가지 OB 벡터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분 OA라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OA. 자, 이것은 벡터 OA에 대한 어떤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부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OB라는 것도 자, OB 벡터에 대한 어떤 크기. 그것이 곧 길이가 되기 때문에 선분 OB의 값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점 A에서 수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이 지점을 H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또 다른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OH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선분 OH의 길이라는 것도
자, 벡터 OH의 절대값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OH가 있고요. 자, 이 AOH에 대해서 각 세타의 각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선분 OA분의 선분 OH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선분 OA분의 자, 선분 OH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OA, OH라는 것을 각각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각각을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OA 자리에다가 OA 벡터의 절대값을 넣어주고요. 자, OH에다가 OH의 절대값을 그대로 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식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H 벡터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준다면 자, OA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O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이기 때문에 자, A 벡터의 절대치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적의 공식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A 내적 B라는 것은 A의 크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내적 B 또는 뭐 A 도트 B, A 닷 B 다 좋습니다. 자, 이것은 A의 크기 그리고 B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다. 자, 이 공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코사인 세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B 벡터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OH 벡터랑 같습니다. OH 벡터가 되고요. OH 벡터의 길이와 B 벡터의 길이를 곱해준 것이 자, 다시 말해서 A 내적 B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최종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의 내적이라는 것은 A와 B의 내적이라는 것은 자, 서로 방향이 다른데요. 같은 방향으로 식을 변형을 하는 거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OH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다른 두 벡터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의 곱을 나타내는 것이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이 벡터의 내적의 의미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벡터의 내적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내적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방향이 다른 두 벡터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바꿔서 그 곱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같은 방향의 두 벡터의 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이게 벡터의 내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pendicular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수직이다. 자, A와 B 벡터에 있어서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자, 수직이라면 코사인 세타, 이 세타가 90도가 되겠죠. 코사인 90은 0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코사인 90이 0이다.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곱하기 0이죠. 자, 그 결과 0이 떨어질 것이다. A 내적 B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두 벡터는 수직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반면에 두 벡터가 평행이다. 두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부분은 자, 각도가 서로 어떻습니까? 각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각도가 0도. 자, 그렇다면 이 세타 자리에다가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A와 B의 내적은 자, 코사인 0. 그래서 이 부분 1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A와 B의 크기를 곱해 준 것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세타의 각을 0에서부터 180도까지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0에서 90까지 했을 때는 자, 양의 값을 취합니다. 양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A 내적 B는 0보다 크다. 이 값이 0보다 크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얘각일 때 0에서 세타가 90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양수기 때문에 자, 이 내적의 결과도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A 내적 B는 0보다 크다. 자, 반대로 0보다 크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가 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 세타가 90에서 180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떨어지겠죠. 자, 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떨어집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떨어진다면 자, A와 B의 내적은 당연히 음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90에서 180 도란 각이죠. 둔각에 해당이 됩니다. 둔각일 때는 자, 그 내적의 결과는 음수가 되더라. 자, 반대로 내적의 결과가 음수였다면 자, 두 벡터는 둔각의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의 의미와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어떤 식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A 내적 B라는 것이 각각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A와 B의 내적이라는 것은 A1, B1 그 다음에 플러스 A2, B2 물론 곱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분 자, 공간상으로 넘어오더라도 A 벡터를 A1, A2, A3 B 벡터를 B1, B2, B3라고 했을 때 A 내적 B라는 것은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적이라는 것을 자, 성분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내적을 자, 구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어떻게 이런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 자, 공식 유도에 있어서 공간상이 아닌 평면상에 조금 편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의 벡터에서의 어떤 자, 내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OAB가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자, A제곱 기준으로 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요. 자, 어떤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두 변의 끼인 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자,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A 벡터를 OA 벡터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이 B 벡터를 OB 벡터. 자, 마찬가지 새로운 벡터 AB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AB 벡터라는 것이고요. 자, AB 벡터라는 것은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성분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상에서 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한번 봐주도록 하고요. 자, 마찬가지 B 벡터라는 것을 B1, B2의 성분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다. 자, 우리가 구할 변을 AB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B의 제곱, 이 A 대신에 AB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자,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B의 제곱은 자, 한 변에 대해서 두 변과 끼인 각이죠. OA 제곱, OB 제곱이죠.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리에다가 OA 제곱 더하기 O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의 AB 코사인 세타, 두 배의 OA, OB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두 배의 OA 그리고 OB에 대해서 자,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낼 수 있고요. 자, AB의 제곱이다. 우리는 다 벡터로 바꿔줄 수 있겠죠. AB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의 제곱. 자, OA 벡터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OB 벡터의 제곱. 자, 마이너스 두 배의 OA 벡터. 그리고 자, OB 벡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성분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자, AB 벡터라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벡터라는 것은 OB에서 OA를 뺀 것이다. OB는 B1, B2였고요. 자, B1, B2에서 A1, A2를 빼주면 되죠. 자, 따라서 B1-A1 그리고 B2-A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A 벡터가 있고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자,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A 벡터라는 것을 A1, A2로 봤을 때 자, 크기를 이런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있었죠. 자, 따라서 AB 벡터의 제곱이라는 것은 B1-A1 제곱에 B2-A1 제곱에 대해서 더해주고 루트를 씌운다. 자, 그런데 제곱이 들어있죠. 제곱이 들어있다면 루트는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1-A1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B2-A2의 제곱인데요. 자, 루트 부분이 제곱을 해서 없어지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A라는 것은 자, A1, A2의 성분을 갖는다. 그렇다면 제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 제곱근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플러스 OB. 자, B에 대해서도 길이다. 그러면 B1, B2가 있기 때문에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자, OA 벡터를 다시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A라고 쓰겠습니다.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해서 자, 코사인 세타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 제곱을 하게 되면 B1 제곱 마이너스 2A1 B1 플러스 BA1 제곱입니다. A1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이라는 것은 B2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2 B2 그 다음에 플러스 B2의 제곱이 자,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입니다. 자, 우변의 식은 그대로 이 식을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 서로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B1 제곱, B1 제곱, B2 제곱, B2 제곱. A1, A2 각각의 제곱도 없어지고요. 남는 값은 자, 이 두 개가 남겠네요. 마이너스 2배의 A1, B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2, B2가 되고요. 자, 그 결과치가 우변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2배의 자, A 벡터의 절대치, B 벡터의 절대치에 대해서 자,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보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A1, B1 플러스 A2, B2는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나누게 됩니다. A 벡터, 자, B 벡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자, A 벡터, B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A 내적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 내적 B라는 것은 A 벡터, B 벡터의 코사인 세타인데 자, 성분에 대한 결과치가 떨어졌습니다. A1, B1 플러스 A2, B2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 정리해야 될 식은 A 내적 B라는 것을 A1, B1 그리고 A2, B2가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벡터는 A1, A2라는 성분을 갖고요. 자, B 벡터는 B1, B2라는 성분을 갖습니다. 이때 A 내적 B라는 것은 자, 같은 성분, X 성분이라고 할게요. A1, B1의 곱과 그 다음에 A2, B2, Y 성분, A2, B2의 곱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더라. 자, 만약에 확장이 돼서 공간상으로 넘어간다면 자, 우리가 공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자, 좌표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을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됩니다. A1, B1, A2, B2를 곱하듯이 자, 좌표, Z좌표가 늘어났습니다. A3, B3, A3, B3죠. A3, B3가 하나 더 추가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분을 이용해서 자, 우리는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자,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총 21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개념들은 개념 그 자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계산기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구해야 될 것은 민이죠. 미디언, 그 다음에 모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서 자, 이 2번에 해당되는 스텝. 자, 통계 부분을 먼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다가 이 숫자들을 모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먼저 숫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4, 9, 8, 8. 자, 그리고 6, 4, 7, 9, 1, 3, 5. 자, 그 다음에 3, 5, 9, 8, 6, 3, 7, 1. 자, 모두 입력을 했고요. 입력된 상황에서 우선 자, 그 결과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캘큘레이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캘큘레이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자, 변수가 하나라는 소리죠. 이 원 베리어블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화살표로 이 위아래를 쭉 올려보고 내려본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져 있죠. 자, 이 X바에 해당되는 게 평균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평균은 대략 5.38이 나왔습니다. 자, 평균은 5.38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언입니다. 미디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언이죠. 자, 여기 MED가 있습니다. MED, 미디언은 5다. 그래서 그 결과치는 5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마지막 모두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두라는 것은 자, MOD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 이 모두는 3, 여기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값은 3이다. 그래서 계산기로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B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는 자, 22번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자, 9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마지막 내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핵심 자료들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까요? 자, 22번째, 22번째에 9라는 자료를 하나 더 입력을 해서 그랬을 때 민과 미디언 그리고 모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자료 9만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기존의 자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 베리어블 변수 1로 왔습니다. 자, 평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균은 5.5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디언. 자, ME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MED가 주어져 있죠. MED는 5.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언은 5.5가 되고요. 자, 마지막 모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를 살펴볼까요? MOD는 3과 9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자, 주의할 부분, 모드,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2, 3,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드, 최빈값은 2와 3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과 9가 모두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 더 늘어났을 때 자, 평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언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TI-84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에서 스탯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탯으로 들어와서요. 자, 1번 edit을 눌러주면 자, 리스트 1에다가 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2까지 입력하는 경우는 도수, 프리퀀시가 주어질 때는 L2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프리퀀시가 모두 1인 자, 단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L1에다가 모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4988 647913
53598이죠. (6371) 자, 총 21개의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자, 이제 평균과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죠. 자, 다시 스탯으로 들어갑니다. 리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다시 스탯으로 들어와서요. 자, 캘큘레이터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캘큘레이터가 뜨고요. 자, 우리가 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원 bar stats 이렇게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리스트 1으로 주어져 있고, 자, frequency 리스트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enter를 쳤습니다. 자, 다양한 값들이 주어져 있죠. 먼저 평균은 5.38 정도 떨어집니다. 자,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 5.38이라는 평균을 구해냈고요. 자, 미디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로 계산기를 쭉 한번 내려보면, 자, 여기 미디언 5의 값이 주어져 있네요. 미디언의 값은 5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TI-84 계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모드의 값은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자, 다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으로 들어와서, 자,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edit이 아니라 한번 2번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정렬. 자, 리스트 1이기 때문에 리스트 1은 세컨드 1을 눌러주면 리스트 1이 됩니다. 자, shift라고 하죠. 세컨드 1을 눌러주면 리스트 1이 되고요. 자,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one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수행을 완료했다는 뜻이고요. 다시 스탯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입력했던 edit으로 들어가서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이 작은 수부터 일렬로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빈 값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1333, 3이 4번이 주어져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본다면 3이 4번이고요. 4가 3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 쭉 넘겨보면은, 자, 일렬로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 우리가 값들이 가장 횟수가 많은 것이, 자, 무엇이다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이 최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최빈 값은, 자, 일렬로 정렬을 하는 정도에서 직접 그 수를, 카운트를 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어쨌건 TI-84,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봤습니다.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풀이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적분을 이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자,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 분리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해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변수 분리라는 것은 x와 y가 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구조를 갖는 식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fx 곱하기 g, y의 모양이 어떤 dy, dx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 이 두 개가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y에 해당되는 것을 좌변으로 넘겨주고요. x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남겨줍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dy, dx에 대해서 fx 곱하기 gy가 되는데 양변에 gy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gy분의 1을 곱하게 되고, 자, dy, dx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dy, dx. 자, 그것에 대해서 fx가 우변에 남게 되겠네요. 자, x와 y를 완전 분리를 시켜줬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이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더라. 식을 변형을 해서 변수를 양변에다가 분리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자, x에 해당되는 식과 y에 해당되는 식을 잘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fx를 x, gy를 y제곱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를 해내자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x에 대한 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fx를 1이라는 상수로 생각해 줘야 되겠죠. 1 곱하기 y제곱 플러스 3이란 얘기고요. fx, gy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fx, gy가 되겠죠. fx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gy가 y 3승분의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분리를 통해서 적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고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A나 B 모두 변수 분리형에 해당되는 어떤 미분 방정식의 꼴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의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자, 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fx를 x, gy를 y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y를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y분의 1이 되고요. 자, dy, dx가 되고 그 다음에 x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dx, dx 하나 없애주도록 하고요. y분의 1의 dy가 되고 자, x의 dx가 되더라. 자, y분의 1을 y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ln 절대치의 y가 떨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도 적분을 해주게 되면 x에 대한 적분이죠. 2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자, 적분 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이 y라는 것은 자, y의 절대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대해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절대값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2분의 1의 x제곱이고 자, 플러스 c승이라는 것은 따로 또 빼낼 수 있겠죠. 2의 c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y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c승에 대해서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좋고요. 자, 이 2의 c승을 하나의 상수이기 때문에 자, 편하게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하나의 값으로 취급을 해도 좋겠습니다. a에 대해서 2의 2분의 1 x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위의 식으로 쓰든 아래 식으로 쓰든 크게 상관은 없을 거고요. 자, 최종 답은 y는 a에 대해서 2의 2분의 1 x제곱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